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전쟁이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옮겨간 지 오래며 격전 중 우크라이나 루간스크 북도네츠크는 함락 직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사거리 80km에 달하는 첨단 무기 히마스 다연장 로켓을 포함한 7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계획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뉴욕타임스 기고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될 것이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협상집이 될 수 있도록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미 관리의 동향에 의하면 미국은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침략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미국이 무력으로 영토를 점령하면 준엄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다른 잠재적 침략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시 군사 원조를 발표한 후 러시아 국제 팩스청은 대략 수천 명의 장교와 군인들이 얄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포함한 100여 대 차량을 동원하여 이바노브에서 집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러시아군 핵부대의 훈련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3개월 남짓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는 매우 큰 손실을 입었으나 여전히 최신식 미사일 발사 등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국가의 군사 지원 덕분에 러시아에 집중된 군사 공격을 나름대로 버텨냈으며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를 크게 화나게 했습니다.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고위층과 언론에는 군대와 무기를 선전하고 대외적으로 시위를 촉구하고 서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알렉세이 주라블레프 러시아 의원은 러시아 TV 방송국에서 방송 중에 샤르마트2 미사일이면 미국 동부 해안을 평정하며 핵폭탄 4발로 미국의 동서양안은 남는 것 별로 없이 무너뜨리고 멕시코에서 미국의 거대한 버스구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핵위협 발언을 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라블레프는 또한 우크라이나인 10명 중 4명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 기념비 철거에 반대하는 개조를 거친 약 200만 우크라이나인들은 반드시 탈나치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 진행자 올가 스카베예바도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원조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 러우 전쟁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 어쩌면 지금이 원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탈군사화 목표를 나토로 확장할 때일 수도 있다. 이제 나토를 탈군사화해야 할 때이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크렘린궁은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지만 푸틴을 러우 전쟁에 간섭하는 국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핵전쟁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가? 여러 방면으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 적 1000명을 다치게 하면 아군 800명이 해를 입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고위급 관리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가까운 사이이며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러시아 본토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도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국제군단의 직접 토벌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하이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봉쇄구역과 통제구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봉쇄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6월 1일 상하이 푸동신구 후이난진에서 신종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미 확정되었다. 몇 건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강한 양성 반응을 보이며 사회적 전염 3일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6월 2일 네티즌 파이머 NFSC는 자신의 트위터에 상하이 차단 해제 첫날 오미크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생했고 강한 양성이라고 한다. 상하이 정부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에 머무르기를 실시할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트윗했습니다. 채팅 내용에는
후이난진에서 변종 독주에 감염되었고 오늘 8시부터 온 마을에 긴급 핵상 검사에 대해 통보했다. 벌써 한 곳이 봉쇄되어 회난진 동창생에 어머니가 화를 냈다. 메이화 신촌은 먼저 건물을 봉쇄하고 변이 군주인지 재검토 후 즉시 봉쇄되어 온 마을이 핵상 검사를 하게 될 것이다. 또 시작이네. 누군가가 후이난 마을은 다들 마음이 서늘해졌겠네. 침묵해야겠다. 공지로 메이화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제 새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전염원은 없다. CT 값이 매우 낮은 강양성이다. 이미 사회전염 3일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CT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반문했고 15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친구가 10분 늦어 후이난에서 탈출하지 못해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정말 끝이 없다. 오미크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여러 번 확인됐다. 해당 네티즌의 리트윗된 채팅방에는 지하철역에서 양성이 발견됐다. 오늘 출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망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탄 사람이 아주 많다. 그들은 모두 핵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현재 공식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6월 1일 상하이에서 5명의 신규 확진자와 8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추가됐으며 이 중 3명의 확진자는 과거 무증상 감염자였습니다. 확진자 2명과 무증상 감염자 8명은 격리 관찰 중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6월 1일 24시 기준 1090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2022년 2월 26일 0시부터 6월 1일 24시까지 총 588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전염병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치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